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 공격 긍정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기에서 발사가 된 미사일 공격으로요, 폭발한 것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자작극일 것이라는 보도가 되었었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전기차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부품 부족과 비용 상승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비아는 보고서를 통해서 배터리를 포함하여 비용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수십 번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현재 리비아 내 주가는 마이너스 7.56%가 하락을 한 46.44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88%가 상승을 한 46.85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번 17% 급등을 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빅스지수 보시면 19.63으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2000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저항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장중에는 상당히 혼조세를 많이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키워가더니 장 마지막에는 큰 폭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P 500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혼조세가 이루어졌는가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3.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업률이 이제 3.6%로 발표가 되면서 연준에서는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지표를 보면서 더욱더 매파적인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5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였지만요. 장 마지막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국채금리 2년물과 30년물이 2007년 이후 역전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랐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은 좋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유가 어쨌든 시장에서의 상승은 저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3.35%가 하락을 한 24.55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장에서는 0.20%가 상승을 한 24.60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금 25불 라인이 깨지고 24불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마이너스 2.42%가 하락을 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고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76%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이 3거래일 연속 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라지 스케일의 어제 매수 부분은 매수 흔적은 없었습니다.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피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로 지속적으로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30-40% 정도로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50에서 60%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게 30에서 40%로 다시금 공매도 수량이 적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본봉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EV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의 흐름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장 마지막에는 나스닥은 끌어올려 주었는데 루시드의 흐름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장 마지막에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다시 일봉을 보시면 두터운 구름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뚫어보겠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20분 라인을 다시 위협하는 자리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주봉을 보시면 현재의 구간에서 상당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주가와 함께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거래량도 보시면 이전에 차량 딜리버리가 되고 나서의 폭발적인 거래량과는 달리 생산성의 문제를 삼으면서 주가와 함께 거래량도 현저히 적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종목 토론방을 들어갔는데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난무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진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다 같이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고요. 루시드의 경영진은 아시다시피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저희는 같이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마케팅 부분을 봐왔었는데 이렇게 나무로 된 그리고 땅에 그대로 박아버린 광고판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루시드를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마케팅 부분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EV 기업들 시가총액 기준 랭킹입니다. 부동의 1위는 테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루시드가 리비안에게 다시 역전을 당하면서 2위에 안착하고 있고요. 3위는 루시드, 4위는 니오 순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시드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19인치 휠 커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개의 휠 크기로 제공이 되며 각 크기에서 스포크형 덮개를 끼우고 뺄 수 있고 3가지 크기는요 19인치, 20인치, 21인치이며 모두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직접 탈착이 가능하지만 공기 밸브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끼울 때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장착 전과 후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착 전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직도 내연기관의 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브레이크 패드가 보여야 하고요. 저라면 브레이크 패드도 레드 색상으로 바꾸면 더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저항면에서 보자면 캡을 씌워서 공기 저항을 높여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장착 전 쪽으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고요. 분위기를 바꾸어서 다음 소식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H조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대한민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잘 아시다시피 호날두가 있는 나라이고요. 손흥민과의 리그에서의 맞대결은 매번 호날두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에서는 우리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이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인 벤투 감독은요, 2022년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 박지성 선수의 골 장면이었고요. 예선 탈락을 맛보던 벤투 감독 역시 이번에는 상대가 자국이기는 하지만 16강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분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나입니다. H조에서는 가나의 전력은 대한민국으로서는 해볼 만한 상대이고요. 꼭 이겨야 하는 상대입니다. 상대 전적으로는 3승 3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에서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2대1로 우루과이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조별 예선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났지만요. 개최국인 카타르를 빼고는 다른 조들보다는 죽음의 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을 잠시 살펴보면 아직 조편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암울해 보입니다.
죽음의 조로 불려질 정도로 최강국인 스페인과 독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일정을 살펴보면요. 11월 24일은 우루과이와 1차전을 가지고요. 28일은 가나, 12월 2일은 포르투갈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월드컵을 여름에 안 하고 겨울에 하니까 많이 어색하기는 합니다. 11월달, 12월달이면 월드컵과 함께 루시드의 페이스 1 공장 건설도 완공이 되어질 듯 하고요. 그때의 루시드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항상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장의 일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고 그때 가서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그때는 수많은 질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힐링도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